안녕하세요.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입니다. 자, 오늘은 답치기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 공부법 영상으로 답치기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게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그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약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답치기 공부법을 제가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국민학생 세대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세대라 국민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당연히 썼던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썼던 방법이에요. 내가 만든 건가? 아닐 거예요. 이 방법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답지기 공법의 기본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뭐냐면 문제를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보통 문제풀이, 문제집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문제를 직접 풀지 말고요. 답을 미리 적은 상태에서 문제를 읽기만 하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답을 적어 놓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답치기 공부법이라고 하면 보통 그걸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은행 방식의 답치기 공부법을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문제답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보통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뭐 사설 시험들 중에서 문제은행 방식을 쓰는 방식 그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은행 방식이 뭐냐면 미리 그 시험에 대해서 한 400문제에서 500문제 이렇게 보통은 500문제 정도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 둔 다음에 거기서 40문제나 뭐 50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그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은행의 그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도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시험을 계속 치다 보면은 그 앞에 기출 문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들만 달달달달 외우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심지어 뭐 지문의 숫자도 안 바뀌어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의 기출 문제나 은행 안에 있는 그 문제만 외우면 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앞에 한 세 단어만 보면 3번 답 바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같으면 다음 중 신호등의 불빛 딱 나오면 바로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시험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 친 게 20년 전이네. 20년 넘었네요. 97년도니까. 그때 시험 칠 때, 두 개 틀렸어요. 50문제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100점 만점 50문제인데, 그때 두 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두 개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0문제 시험 치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50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5초면 돼요. 앞에 문장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요.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앞에 한 세네 단어만 보면 한 세 다섯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단어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때는 20살 때였으니까 머리 잘 돌아갈 때잖아요. 머리 회전 빠르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뭐 50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렸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그 답치기는 쓸 수 있는 시험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은행 방식에서만 쓸 수가 있고 문제은행 방식 중에서 문제가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기출 문제들이 좀 쌓여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고 대부분 그런 시험들은 좀 주요한 시험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이나 큰 시험들은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대부분 좀 수준이 낮은 시험들, 그냥 붙여주는 시험, 그냥 웬만하면 다 붙을 수 있는 시험, 거의 그런 시험들이 이런 문제은행 방식을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통해요. 참고로 요 문제답으로 외우는 이 방식은 주관식 시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 서술형 주관식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서술형 주관식으로 뭐 되게 짧게 나와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해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실제 문제는 되게 짧고 그거에 대해서 답은 길게 적어야 되는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전체가 6문제 나오는데 각 문제당 한 줄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답안지는 이만큼 적어야 되는 거의 그런 대학교 시험들 같은 경우에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략 이 과목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라는 그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예상 문제를 만들어 두고 미리 답을 적는 거예요. 답을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적은 다음에 그 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한번 다 적는 데만 5분 10분 걸리는 그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운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와주면 땡큐죠. 그 문제 나오면 그 답을 적고요. 만약에 그 내가 공부했던 그 문제가 안 나오고 엉뚱한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최대한 비슷한 내용의 그걸로 아까 외웠던 것 중에서 아무거나 적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 주관식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그 대학생들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이 답을 다 체크하거나 다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대강 이렇게 읽고 대강 이렇게 답을 주는 편이거든요. 점수를 주는 편이니까. 그리고 특히 다 읽었다고 쳐도 답안지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적어 놓으면 최소한의 점수는 줘요. 그 성의를 봐서라도 최소한의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선방을 위해서 서술형 주관식에도 이런 식의 이거 답치기 공부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은행 방식의 답치기라든지 서술형 주관식에서 쓰는 답치기는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그 답치기 공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답을 적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에다가 미리 문제에다가 미리 답을 달아두는 거죠. 지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맞는 지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그게 맞는 지문이니까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틀린 내용이 있는 지문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냈는지를 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막 틀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꼬아서 내거나 중요한 부분을 틀려서 내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틀리게 만든 그 꼬은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 만약에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면 그 틀린 거 지문을 찾는 거니까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요게 3번이 틀렸다라고 치면 1, 2, 4, 5번은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 맞는 지문들은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이번 지문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별표해 두는 거예요. 아니 체크해 두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 찾아봐야 됩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내가 틀린 거 뭔지 알겠다. 이게 이 지문은 어느 내용이 틀린 건지 알겠다. 그럼 뭐 넘어가면 되죠. 만약에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찾아서 공부해야죠.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진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바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내용이 그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풀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 요렇게 공부했을 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지난번에 3, 4선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답지기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각각의 지문이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혼동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자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틀린 내용의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하다 보면 그 지문들이 막 섞여서 내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어느 지문이 맞는 지문이었고 어느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는지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막 혼란이 와버려요. 야, 요 상태로만 내가 시험 치러 가잖아요. 자,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치러 가가지고 그 비슷한 지문을 봤을 때 만약에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해도 내가 문제 공부할 때 이거 틀린 지문으로 되게 자주 본 지문이 나온다고 치면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
뭔가 좀 친숙한데? 그래가지고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돼요. 실제로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봤던 지문인데.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틀린 지문이 머릿속에 박히는 걸 막아야 돼요. 막 그러기 위해서 답치기 공법을 쓰는 겁니다. 답지기 공법을 쓰면 틀린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답지기 공법의 또 하나의 장점, 진짜 중요한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풀이를 직접 하고 뭐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40문제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 그거 채점하고 다시 확인하는 데만 10분, 20분 또 걸리게 되고 이거 뭐 해설 강의 듣는다고 해서 해설 강의 들으면 그거 듣는데 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죠. 오래 걸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문제를 푼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머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이 정신 노가다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냥 이론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풀이를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훨씬 더 피곤해요. 그래서 장시간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문제풀이를 직접 내가 풀면 맞는 문제는 내가 볼 필요가 없고 틀린 문제, 오답만 골라서 공부를 하거나 뭐 해설 강의를 듣더라도 오답 부분의 해설 강의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틀린 문제의 해설 강의만 듣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교수님들이나 이 강사님들 중에서 일부러 이제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낸 다음에 그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그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해설 강의도 빨리 돌리더라도 좀 듣는 게 좋아요.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강의들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이론 강의들에 비해선 배속을 좀 빨리 한 1.6배속 정도로 해서 좀 빨리 돌리면 돼요. 잘 듣고 싶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한 1.2배속, 1.4배속 이렇게 들으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풀이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싶으면 1.6배속, 1.8배속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직접 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미리 문제를 답을 다 적은 이후에 아는 내용이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모르겠다 싶은 질문만 강의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문제 그냥 읽기만 하고 강의 듣고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어요. 40문제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정신적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도 적고 정신적 이 에너지 MP 소모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게 바로 답치기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답치기 공부법의 핵심은요 2가지죠. 시간 절약하고 정신적 피로도 절약 이 부분이죠.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답치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 답치기 공법의 이제 더 상위 버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예 맞는 지문만 보는 답치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지문이 5개 있잖아요. 틀린 내용의 지문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정답인 맞는 지문 하나만 보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틀린 지문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틀린 지문 하나는 빼버리고요. 맞는 지문 4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은 내가 지금 보는 지문은 옳은 지문만 보는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이트한 지문, 맞는 지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좋은 게 공부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문제 공부한다고 치면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넉넉 잡아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요 방식은 해설 강의는 안 들어요. 해설 강의는 안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혼자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고 그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 그럴 때 쓰거나 자 요거는 미리 지금 알아두셨으면 요 지금 그 동영상을 미리 보셨으면 요거는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시험 치기 열흘 전부터는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치는 거 있죠? 실제 시험을 열흘 앞두고는 아예 내 눈에다가
모든 거는 옳은 지문만 발라버리는 거예요. 눈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냥 옳은 지문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시험을 치러 갔잖아요. 실제 시험 치러 가서 애매하다 싶은 지문이 나왔을 때 눈에 익숙한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뭔가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지문을 읽는데 뭔가 위화감이 있고 좀 이상이 느껴져.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러고 이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치기 열흘 전부터는 틀린 지문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맞는 지문만 보는 거예요. 진짜 이 방법 진짜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이 객관식 시험 좋은 게 그거예요. 내용을 100% 이해를 못 해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감을 익히기만 하면요.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 중에서 반은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문제는 정확한 문제대로 잡고 애매하다 싶은 문제의 절반 정도는 이걸로 잡으면 됩니다. 저 수능도 그런 식으로 쳤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답치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답치기 방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그 실제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질 않으니까 문제 푸는 감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감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되면요, 문제를 푼다라는 그 감은 확실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경우 있죠. 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되고 시험을 안 쳐보신 분, 뭐 한 승진 시험이든 자격 시험이든 간에 뭐 최근 10년, 20년 동안 시험이란 것 자체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감이 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같은 조건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 시험 시간을 배분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감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감은요, 단시간에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감이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치러 가면 약간의 감은 좀 익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쳐보면 그 다음에 그 9월에 되면요, 우리가 시험이 10월이 본 시험이니까 9월 달이 되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요거는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인강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볼 그 기회가 없으니까 뭐 시험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험 점수가 몇 점 나왔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시험장에서의 공기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좀 익히고 시험 시간을 좀 배분하는 요령 같은 거 좀 익히고 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시험 실제로 몇 점 받았다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좀 쳐보거나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 감을 익히는 데 도움은 돼요. 시간 배분하는 거는 그 도움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시간 여유가 좀 많은 분들은 가능한 거고요.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거 감 익히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진짜 시간 많아서 학원에 갈 수 있는 실강을 듣는 분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게 이 답치기 공법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43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제가 제시하는 공법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푸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그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접어두고 문제 푸는 감을 익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지문을 보는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이 답치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3, 4, 4 공법을 하게 되면요. 이 3, 4, 4 공법의 핵심은 버리는 데 있거든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공부할 때든 시험을 칠 때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눈에 발라둔 걸로 통해서 지문을 보는 감을 익히고 어려운 문제를 버리는 걸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만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동안 한 3번, 4번 정도는 쳐보시면 됩니다. 한 서너 번 정도는 쳐보시면 돼요. 보통 1차만 치는 거 한 2번 정도 쳐보시고 1, 2차 같이 치는 걸로 한 2번 정도 쳐보시고 요 정도 쳐보시면 충분해요. 그 정도만 쳐보시면 되고 그 정규 커리큘럼 상에서의 그 문제풀이 과정도 있거든요. 이제 문제집 보면서 그 핵심 문제집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요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풀어보셔도 돼요. 근데 요걸로 풀어볼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항상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로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문제 풀고 그 답 바로 확인하고 한 문제 풀고 그 답 바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나서 바로 답을 확인해서 지문 내용 보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체크하고 만약에 뭐 아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한 챕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틀렸던 부분 체크한 거나 모르는 부분 체크했던 부분 한 번 더 훑어보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복습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답치기 공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푸는 감을 충분히 익히긴 좀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문제 푸는 감이 떨어져도 대신에 지문을 보는 감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제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던 시절에 공시컵 밴드에도 그렇고 이제 시험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답지기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그걸로 되냐? 안 된다. 강사님, 우리 학원 교수님이 그런데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잘 없어요.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은요.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합니다. 뭐 문제만 많이 풀어봐도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 못 풀어가지고 한 맺혀 죽은 귀신이라도 붙어 있는 건지 미친 듯이 문제만 풀어보라고요. 근데 문제 풀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이론 공부 확실하게 하고요. 답치기로 문제 확실하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충분히 읽어야 돼요. 제가 답치기 공부하라고 하는 건 문제를 많이 읽어보기 위한 겁니다. 똑같은 시간 공부할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답치기를 하면 2배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어보고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시겠죠? 나중에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학원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문제를 봅니다. 정말 문제를 많이 보는데 그거 다 풀어보려고 하면요. 머리 뽀개집니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면 한번 답치기 공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자, 지금까지 답치기 공법 가르쳐 드렸는데요.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법 가르쳐 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